네. 게임은 가입만 해도 와 환영이다. 네가 게임하기 위해서 너한테 이런 혜택이 있을 거다. 이걸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죠. 오, 맞아요. 애가 엄마 나 오늘 공부 시작하기로 했어. 오. 그때 이미 포인트를 줘야 된다. 가입 포인트로 왕창 줘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고 몇 시간 하면 그때 보상을 준다. 몇 시간 하고 사실 성적까지 나와야 그것까지 보고 주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애들이 이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과 사춘기 청소년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사춘기 통역사로 불리는 김현수 교수님 모셨는데요. 우리 아이는 왜 공부 의욕이 없을까? 왜 시키는 것만 할까? 고민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입니다. 네, 오늘 네. 저희가 얻어갈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 의욕이 없는 아이들 스스로 조금이라도 시작하도록 하는 방법,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네. 우리 아이는 왜 공부 의욕이 없을까잖아요. 네. 왜 없는 거예요? 마음의 배경에 있는 게 자기 효능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경험이고 인정도 못 받고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 들으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게임을 왜 하냐 이렇게 또 문제 물어보실 텐데, 게임은 구조 자체가 되게 쉽게 잘할 수 있고 게임 회사에서 보상을 많이 주고 네. 잘 못돼도 네. 게임은 그래도 내가 잘한다는 느낌을 주고 상도 많이 준다. 근데 공부는 조금 한다고 티도 안 나고 티도 안 나는 거 가지고 칭찬도 못 받으니까 갈수록 하기 싫어지는 건데요. 잘하는 아이들 기준, 상위권 중심의 아이들에게 해야 할 잔소리나 원리를 가지고 하기도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시작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꼭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못하는 아이에게 많이 하자고 하면은 안 한다, 조금 하자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해서 되겠냐 이런 심정이 진짜 많으신데, 많이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일단 그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꼭 드리고 싶어요. 잘한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따라잡으려면 빨리 더 많이 해야 돼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실패를 유발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잘하는 애들은 더 많이 하고 있다. 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시작을 하지 않아요.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애는 딱 마음을 닫아요. 그 한 발짝만 가자라고 하는 거죠. 너 어제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하나를 하면 2배로 성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단 발동 거는데 시동 거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 발동과 시동을 걸려면 그냥 한 발짝 한 걸음 엄마 아빠 보는 자리에서 5분만 하면 오늘 한 걸로 다 쳐준다라는 시동 걸기 한 발짝 프로젝트에 성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게임 회사는 몇백 명이 팀 단위로 이 보상 체계를 만들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까지 전략을 짜지는 못하다 보니까 주로 이 방식이 양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좀 혼내는 방식으로 나의 조급함을 좀 1차원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방식에서는 어떤가요? 게임은 가입만 해도 상을 줘요, 이렇게. 몇 포인트? 그렇지. 네. 게임은 가입만 해도 와 환영이다. 네가 게임하기 위해서 너한테 이런 혜택이 있을 거다. 네. 이걸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죠. 오, 맞아요. 출석만 해도 포인트를 주잖아요. 네. 오기만이라도 하라는 거죠. 시동이라도 걸어라. 네. 애가 엄마 나 오늘 공부 시작하기로 했어. 오. 그때 이미 포인트를 줘야 된다. 가입 포인트로 왕창 줘야 되겠네요, 엄마가. 네.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고 오. 몇 시간 하면 그때 보상을 준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몇 시간 하고 사실 성적까지 나와야 그것까지 보고 주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애들이 이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순간부터 막 보상을 날리고, 오. 엄마 앞에서 딱 10분만 하자. 정 안 되면 엄마 아빠 앞에서 지금 같이 10분 30분. 그리고 다 했다. 쉬어라. 오늘은 다 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 초기 전략이 생각보다 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무기력하고 힘든 아이였는데 확 변화된 사례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재밌고 즐겁게 이것저것 잘하면서 지내다가 고학년 되면서 점차 자기가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애가 점차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병원에 올 때는 그냥 게임만 하는 아이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게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데 흥미나 의욕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나름 한국사나 한자나 이런 데 흥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국영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영수를 안 하니까 또 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냥 게임하는 아이가 돼서 뒹굴뒹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컴퓨터로 게임하고 이런 애들은 되게 사실 저 입장에서는 금방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했죠. 얘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는 게 좋으냐 뭐 하나라도 하고 지내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뭐 하나라도 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국영수는 아니다. 얘가 만약에 방과 후에 한자 하고 지내면 보낼 수 있겠냐. 게임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셔라. 그래서 게임은 좀 하고요. 한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자를 다시 시작했을 때 한자 학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좀 한자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잘하는 것처럼 좀 더 보상을 확실히 주기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아이가 게임을 상당히 줄이고 한자 공부하면서 국어 조금 집어넣고 아직 영수까지는 하진 않지만 누가 보기에 얘가 무슨 그 동네의 한자 신동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정말 아무런 흥미나 의욕이 없는 애들은 드물긴 해요. 그런 상태에 빠진 애들은 돕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자기에게 어떤 흥미나 의욕이 있었던 세계나 경험이 있는 애들은 그걸 하도록 돕는 게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걔가 게임밖에 관심 없다. 그럼 게임을 시켜야 되냐라고 묻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이들이 게임에 흥미를 갖는 것도 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게임에서 이기는 것 때문에 흥미를 갖는 애들이 있고요. 게임의 어떤 그래픽, 게임의 사운드, 뭐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자기가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게임의 뭐 스토리 배경이 되는 전설이 좋기 때문이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게임 스토리 만드는 애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냥 죽이고 살리는 게임만 좋아하는 무슨 반사회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게임에 어떤 게 좋은지 게임을 하면서 어떤 거에 매료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면을 또 키워볼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아이의 특성을 알고 아이와 흥미와 의욕을 찾아내는 발굴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아이랑 얘기하다 보면 애도 느껴요. 아, 내가 게임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즐겁구나. 그러면 이런 쪽을 더 해볼까? 아이의 흥미와 의욕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이를 진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5학년이든 중학교 1학년이든 하루에 공부를 한자도 안 하던 아이예요. 어떤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변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루에 30분, 1시간 하기로 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변화가 늘 조금씩 시작이 되는데 부모님이 어떤 순간에 확 무너뜨리는데 어떤 날 쉬고 싶잖아요. 네. 아이가. 그럴 때 이제 쉬려고 할 때 부모님이 이건 공부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예전의 기준 또 다른 아이들의 기준을 아이한테 딱 적용하면 또 아이가 또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탄생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참고 잘한다 할 때 자꾸 어머님들이 떠올려야 할 대상이 그 공부 잘하는 걔네들이 아니라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던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비교 평가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상당히 오랜 동안 아이에게 맞춰서 아이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굳건한 마음으로 유지하셔야 된다. 특히나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갑자기 좀 비참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자기가 변한다고 했는데 엄마의 저런 기준이 저렇게 높은 걸 보고 시작도 안 하는 게 낫겠다. 부모의 그런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실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또 불안이 올라오게 되면 애들이 또 이제 의욕이 확 떨어지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무기력해지는 길로 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학습 의욕도 없고 정말 무기력한 아이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시작해 보려고 한다. 어떤 거를 제일 먼저 해보면 좋을까요? 당장 뭘 한다기보다 뭐가 재밌냐, 요즘에 관심이 뭐냐, 오늘의 날씨, 연예인들의 이야기, 뭐 이런 가벼운 얘기부터 해서 아이와 뭔가를 하려면 아이랑 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랑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할 수는 없어서 그동안에 부정적이고 혼내고 안 하고 이런 관계에서 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친해지기를 다시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군요. 네. 왜냐면 이런 영상을 보면 또 우리가 의욕이 넘치거든요. 당장 기준 낮추고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하지만 정말 가벼운 대화로 서로의 친밀감을 쌓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들의 착각인데 당연히 부모니까 제가 날 좋아하겠지. 사실 오.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일 재수없는 인간이다. 제일 힘든 인간이다.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뭔가 다시 시작할 때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상상도 못한 제안을 해야죠. 네. 30분만 하자. 뭐 30분? 진짜? 2시간 아니야? 그래 30분만 하자. 그래서 엄마가 볼 때 루틴이 제일 중요하다. 매일 30분씩 네가 처음엔 시켜서 하고 나중에 네가 스스로 하게 되면 좋은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니까 엄마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진짜 엄마가 한 달간 30분만 해도 계속 좋아하네?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30분 동안 하는 것 한 달 동안 해가 됐을 때 어떤 아이도 그 이후에 30분보다 줄어든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가 하는 아이로 바뀐다. 그래서 시키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자발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주 장기적이고 아이한테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보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보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줘야 되는 건지. 보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보상은 엄마의 미소도 충분히 보상이고요. 맨날 혼나다가 엄마가 안 혼냈네. 엄마 기분 되게 좋아하네. 엄마 기분 되게 좋다. 이런 이제 엄마의 긍정적인 기분, 네가 엄마의 기분을 좋아지게 했다. 엄마가 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이런 거 다 보상이에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적인 보상.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별로 생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엄마의 요리, 엄마 맛있는 떡볶이를 했다. 네.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같이 먹자. 특별한 요리의 보상, 또 박물관을 가자, 뭐 어디를 가자, 어디를 가기로 한다. 이런 거 다 되게 좋은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뭘 거창한 걸 해줘야 된다. 애가 원하는 걸 뭘 해줘야 되냐.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을 아이한테 표현하는 거. 네가 생전 안 하던 공부를 30분만 해도 엄마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애들이 이제 와서 얘기했죠. 제가 30분 책 봤는데 엄마 너무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자기가 그런 자발성을 보였을 때 주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실감하지 못하다가 이거 가지고? 그러면 2시간 하면 엄마 기절하겠네? 그런 정도의 농담이 나오면 뭐 네. 상당히 아이가 좋아진 상태죠. 사실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인 보상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보상을 얻기 위한 맞아요. 것으로 전락이 되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아이가 원하는 물질적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누구도 권하지 않아요. 네. 네, 오늘 김현수 교수님 모시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무기력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공부 의욕을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비교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의 아이, 예전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부 영상 좋으셨던 분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2부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